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남을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견대.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기본호랑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와 노후시설 보수 등 환경 개선과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등의 사업비 29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거제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내년 지역화폐 관련 국비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이나 발행액은 올해 수준인 1,600억 원을 유지하되 국비 지원 여부와 사용처 개편에 따른 발행액 판매 규모, 할인율, 월 구매 한도 조정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창업 및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37억 원으로 소상공인 특례 보존 융자 249억 원과 저신용 소상공인 미소금융 12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1년간 3%의 2차 보존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원으로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고 올해 도비 지원 시범 사업으로 처음 시행한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사업비 3천만 원으로 15개 업소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6쪽 소상공인 보호 및 성장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문지원센터 운영 및 역량 강화 교육과 소상공인의 날 행사 개최에 따른 사업비 1억 200만 원을 거제시 소상공인연합회에 지원하여 창업, 운영지원 컨설팅, 정책작업 등에 관한 민원 상담과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소상공인날 행사를 개최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지역 주민과의 관계 정지를 도모하겠습니다. 노란우산 공제 희망 장려금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공제가입 촉진을 통한 폐업, 노령, 사망 등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사업비 2억 3천만 원을 중소기업 중앙회 경남지역본부에 위탁해서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 장려금 월 2만 원을 1년간 적립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사회적 경제기업 확대 육성입니다. 내년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을 위해 15개소를 신규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9,600만 원을 재정 지원하겠습니다. 거제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비로 2억 원을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장 지원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 주체와 시민을 대상으로 컨설팅, 설명회, 성장 워크숍을 개최하고 사회적 공동체 운영 활성화 및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아카데미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 사업을 통해서 기업 홍보와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18쪽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우리시 주택용 도시가스 보급률은 9월 말 현재 10만 4,373세대 중 5만 8,016세대 보급 완료하여 보급률은 55.6%입니다. 내년 단독주택 공급관 설치 사업은 사업비 5억 원으로 옥포일동 지역에 중점 보급하고 옥포 조합공원에서 아주동까지 중압 배관 1.8km 구간을 연장하여 아주동 지역 도시가스 보급을 앞당기겠습니다. 다음 1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주택 지원사업, 건물 지원사업 3개 사업에 21억 9천만 원을 지원하여 태양광, 태양열 설비 442개소를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서민청 에너지 시설 개선 및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노후 불량 전기가스 시설 개선 및 도서지역 생필품 해상 운송비 지원 등 50개 사업에 1억 7,4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 비용 절감 등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1쪽 농어촌 마을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물 공급 농어촌 마을에 대한 연료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사업비 6억 7,500만 원으로 사동면 오란리 신계마을에 내년 10월까지 LPG 저장 탱크와 공급 배관망을 설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가공 배정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그린빌 지중화 사업과 연계하여 옥포 국산 초등학교 통학로 400m와 공무 11길 도시재생구역 410m 구간을 대상으로 전선 지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42억 8천만 원으로 국산 초등학교 통학로는 내년 4월에 고용도시재생구역은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의원입니다. 12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사업 내용에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등등 해가지고 쭉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제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중에서도 본 의원은 이렇게 시장 안에서 악취, 뭐 냄새라든지 이 악취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뭐 배수 문제인데 일종의 그런 데에 또 누적되고 그 다음에 또 쌓이고 한 것들이 이제 안에 내부적으로 또 청소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적이 될 거니까 그건 한번 제가 따로 보고를 우리 그 과장님께 받았으니까 한번 좀 체크 한번 해봐 주시고 이 능포 야간 우리 그 옥수 시장은 어떻게 뭐 추진하고 있는가요, 계속? 옥수 시장은 지금 계획은 야시장 개장을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워낙 그 유동 인구가 적고하다 보니까 좀 여의치는 않습니다. 일단 그 한화가 어쨌든 이제 뭐 인력도 들어오고 앞으로 이제 결국은 한화가 르테 공장이 좀 이렇게 가동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또 인력이 뭐 6,000명, 8,000명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니까 이제 그때 대비해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아주동 전통시장 복원하는 거는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하고 계십니까? 아주동이 그 우리 거제시에서 제일 오래됐다던데요. 지금 안 그래도 그 아주동 지역 주민들이 상품권 사용할 때가 여의치 않다고 예. 그 한 번씩 건의를 해오고 있긴 한데 대형 한번 어쨌든 예,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시고 예. 왜냐하면 저도 이제 뭐 마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참 전통시장이라는 게 아주동이 어쨌든 뭐 한 27,000명 예, 이제 그런 분들 아까 말씀대로 그 시장에 소비를 하려니 또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뭐 이런 이제 민원들이겠지 어찌 보면. 전통시장 그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도 사실은 지금 그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전통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전통이 있는 시장 아닙니까? 그건 신규를 만든다는 게 그 전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더라고요. 그 각 아파트들마다 그 무슨 데이 해가지고 예.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아주동에는 예. 그런 게 자주 쓰는 걸로 이게 제가 알고 이제 있습니다. 예. 많이 오거든요. 아주동은 아파트들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하여튼 그 우리 기존에 이제 계시던 아주동민들이겠죠. 이제 예. 신세대 말고 예. 옛날 우리 계시던 분들이 좀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사실은 아주동이 제일 그 시장이 오래 됐는 건데 그게 이제 없어졌다가 좀 복원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한 말씀을 드려봤고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이 사회적 경제기업 확대 육성 해가지고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지금 우리 사회적 기업의 그 여기 컨트롤 타워가 우리 시청 안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예, 그 지원센터 그쪽에 그 전문가들하고 잘 좀 협의하고 뭐가 문제인지 뭐 뭘 우리 시에서 좀 더 도와줘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잘 좀 체크해가지고 그래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18페이지는 질문을 안 했는데 갑자기 아주동이 나타나가지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어쨌든 그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그 경남 에너지 주 도시가스라는 게 자기들이 시설을 해가지고 공급을 했는데 수요가 작거나 사용량이 작아서 지금까지 이제 뭐 못한 걸로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시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쉽게 표현해가지고 한 100억 들여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이 100억을 언제 그러니까 뭐 저 수요를 해가지고 매출로 연결시키느냐 요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하여튼 요것도 좀 빨리 되도록 좀 해주시죠. 예. 네, 오프 구간이 정리가 빨리 안 돼가지고 예. 좀 지연되고 있는데 내년 말까지 일단 중학관이 예. 그리고 이제 아주 지역에 그러다는, 이제 예. 아주 지역에 있는 분들은 다 이제 그러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메인 선로만 해주고 그 다음부터 아파트고 뭐고 자기가 돈 내고. 예, 공급비가 또 따로 또.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제 주로 학교 주위로 이렇게 이제 가공 배전 선로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예. 제가 이제 상업지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 이건 상업지에도 해야 됩니다. 상업지. 예. 상업지. 그러니까 학교가 끝나면 상업지 위주로. 그다음에 거제시 전체로. 요거는 이제 전봇대 이제 없애자는 거 아닙니까? 예. 전봇대 지하로 넣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거는 정말 후진국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거제시가. 이거는 정말 이거는 빨리 해야 되고 이거는 뭐 빚을 내서라도 빨리 이거는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돌출 간판 이런 것들도 딱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그래 어쨌든 하여튼 뭐 고생하시는 건 다 압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 하나하나 체크하셔가지고 고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우리 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22년도에 옥수시장 증발 냉방장치 설치 사업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20년도 증발 냉방장치는 아니요, 지금 시에서 도로 제출된 예산 요구서가 제출됐는데 요 지금 23년도 7월에 올해 이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 또 정발 냉방장치 계획은 아니, 시설 현대화 사업. 정발 냉방장치는 제가 계획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예, 지금 착각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예, 예. 고현시장 아케이드 설치, 예, 예. 그다음에 옥상 방수하고 또 외부 도색, 그다음에 옥행 상가 노후 시설 보수, 전기 시설입니다. 예, 그 보수하고 장평 종합시장 그 옥상 방수하고 외부 도색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공모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과 육성 사업. 예, 또 나중에 자료로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우리가 지금 거제사랑 상품권 관련해서 등록 기준이 연매출 30억 이하로 지금 가맹점 등록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올 2월에 지침이 개정돼 가지고. 그래서 아까 앞에도 이제 그 아주 쪽의 상품권 실사용처 축소에 따라서 좀 불편하다. 예.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홍보가 좀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상품권이 주로 이제 그 아마 그분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상품권이 전에는 그 주로 그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같은데 주로 그 식자재 같은 걸 구입을 하던 사람들이 그게 연매출이 30억을 초과하다 보니 그런데 이제 구매를 못 하니까 그렇죠. 또 그 시장도 없고 그래서 아마 그 불편한 모양인데 이 부분은 내년 지침 개정에 또 우리가 뭐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그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알겠습니다. 네. 그 모바일 보유 한도는 지금 150만으로 지금 개인돼 있습니다. 1인 1인. 한도가 70만 원입니다. 보유 한도는 보유 한도는 150만 원.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뭐 변경 예정은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예, 예. 그 밑에 향후 계획에 상하반기 부정 유통, 예전에 이제 부정 유통 관련해 가지고 예. 단속의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계도 주로 이제 계도 위주로 해서 뭐 절차나 기준 이런 게 있습니까? 이제 부정 수치나 불법 한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뭐 조사를 해보니 그 뭐 착오였고 그걸 뭐 계도를 해서 그 정리를 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예. 이런 일이 안 발생하도록 예, 어떤 예. 절차나 기준이 좀 마련됐습니다. 올해 상하반기 그 단속을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17억에서 20억 3억 늘면서 이제 전체 204억에서 융자 규모가 249억으로 늘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에 따라서 2차 보전 부분이나 이 부분이 좀 금액이 더 상승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2차 보전은 개인한테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5천만 원 한도로 이제 보증을 해주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 차는 보통 그 1년간 보증을 해주다 보니까 1년간 쓰고 그 이후로는 또 대출을 안 하기 때문에 2차 보증률을 더 올리는 그런 예, 3% 정도면 3% 정도면 3% 정도 지원이면 뭐 알겠습니다. 예,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사업에서 이 사업 대상자가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소상공인 안에 제로페이 가맹 소상공인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일부러 맞습니다. 예, 그 조금 충족해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단체 활동 사업 보전 관련해서 우리 전에 6,750만 원에서 지금 1억 200만 원으로 좀 늘었습니다. 늘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 늘었습니까? 작년에 이게 그 운영비로 9천만 원에 1,200 해가지고 돼 있었는데 6천을 줄었던 거는 그 1분기 그 우리가 그
연합회장이 이제 그 변경되면서 거리 상태에서 예. 뭐 그때 조금 그 운영이 한 3개월 정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 1분기를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줄었었는데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9천만 원을 운영비하고 영양강화 계획비로 9천만 원을 편성하기 지금은 그러면 정상적으로 실제 작년보다 변동 사유는 있는 거 아닙니다. 집행이 이제 올해 조금 이렇게 그 1분기가 지출이 안 돼서 그렇지. 실제 예산 편성이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 소상공인 연합회 안에 예. 민간지원센터, 소상공인 민간지원센터가 우리는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안에 있습니다. 들어있는 그 우타에서 구조입니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인원 뽑을 때도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그러면 뽑아서 예, 거기서 뭐 운영을 하는 거라서 우리가 이제 사업 수행 기간으로 예. 그것이 소상공인 연합회에다 돈을 예, 위탁했습니다. 위탁을 예, 하는 거고 여기서 운영을 보조를 해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그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2개 사업에 1억 2,600만 원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사회적 기업 주로 이제 사업이 이제 일자리 창출의 사업에 지금 그 우리 취약계층 고용하는데 이제 하는 사업이라서 인건비입니까?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그 시설 장비비, 인건비, 시설 장비. 시설 장비비 지원하는 겁니다. 도시가스 보급 관련해 가지고 여기 자료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자료가 올 때마다 여기 자료랑 뒤에 에너지 쪽 자료들이 조금씩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 감사 자료에는 56.6%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55.8%로 되어 있는데 이게 6월 말 기준이고 예.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하면 55.6%입니다. 예, 이게 예. 또 줄어든 게 그 세대수가 조금 늘어가지고 늘어나서 그렇죠. 아까 예. 제가 보고 들 때는 그 9월 말 기준으로 또 하다 보니 예. 조금 차이. 그 덕포 쪽에 사는 사람들이 좀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덕포는 옥포 이동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 덕포동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옥포 이동으로 데리고 가놓고 왜 이런 지원은 덕포 쪽에는 안 주나 안 해주나 이런 얘기가 좀 많거든요. 그 덕포동에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단지도 있고 아파트들도 몇 개가 있는데 그쪽에서 좀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경남 에너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중압간 그 연결하는 구간이 상당히 그 멀고 하면 설치가 조금 뭐 지연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쪽도 덕포동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19페이지에 그 신재생 에너지 보급 부분에 이제 그 주택 지원 부분이 그 이 보조금 대비해서 에너지 이제 주택이나 건물 지원 부분입니다.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작년에 이제 그 건물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75kW에 금액이 똑같이 3천만 원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50kW에 똑같이 3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액 대비해서 실제로 에너지 보급이 어떤 효율성을 좀 따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 지원 사업이 융복합 지원이나 이 건물 지원 사업에 비해서 자부담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예. 주택 지원 같은 경우 34%가 자부담이거든요. 예. 조금 뭐 그래서 융복합 지원이나 건물 지원 쪽으로 좀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20페이지에 그 에너지 시설 관련해서 지원 사업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대신에 이제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 사업이 들어갔는데 예. 요거는 단순히 그냥 해상 운송에 관련된 겁니까? 이거는 그 운송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거는 매년 해오던 겁니다. 작년에는 내용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자료로 조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노재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13쪽에 거제산항 상품권과 관련해서 조금 질문 드릴게요. 상품권 사용처 현황에 있어서 이제 취소 예정 가맹점 수가 519곳, 10월 2일 날 등록 취소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예, 그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예. 이제 행안부에서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은 가맹점 등록을 이제 취소토록 하겠다. 라는 지침에 따라 하반기에 이제 취소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는데 519곳은 대체로 어떤 곳들이죠? 주로 우리 지역 농업 하나로마트, 예, 또 주유소, 예, 병원 예. 뭐 같은 알겠습니다. 곳이. 예, 대형마트하고. 그럼 이제 10월 2일부터 이제 이게 예, 그렇습니다. 지역 사랑 상품권을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10월 2일 이전까지는 쓸 수 있고. 예, 그래서 그때 우리 명절 수요가 있어가지고 우리 시는 조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혼란들이 없도록 뭐 이렇게 계도 활동도 잘 하셨죠. 네, 불편함이 없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올해 여기 보면 발행액이 올해 발행액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상품권 발행액이요. 예, 23년하고 같이 예. 1,600억을 할 계획입니다. 지류 200억 하고 예. 그 모바일 1,400억 할 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1년도에 1,140억, 22년도에 1,500억, 이제 올해는 1,600억, 내년에도 1,600억. 네. 그렇죠. 그러려면은 이제 여기에 할인 보전금 이제 지루에는 5%, 그 다음에 모바일 1,400억 발행 부분에 대해서 140억, 예산액은 150억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올해 예산액이 얼마였죠? 그 할인 보존액이 150억이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업무 보고 때는 지난해란데 지난번 네. 1,600억으로 지루와 모바일 발행인데 174억으로 이렇게 되어졌지 않아요? 이게 당초 국비가 예, 없었는데 예, 중간에 이제 국비가 이제 국회 작년에 연말에 또 국회에서 그걸 살려가지고 23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일이 증액된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올해 그 할인 보전금 예산액이 총 예산액이 얼마예요? 올해 174억 5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1,600억을 발행을 하려면 예산액이 할인 보증을 당초 계획대로 5% 10% 해주기 위해서는 총 예산액이 얼마가 필요합니까? 올해와 같은 원래 150억이면 됩니다. 근데 올해 그 174억 5천만 원 예산을 편성한 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 학대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1,600억 돈에 대해서 150억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비 추가 내려온 부분은 우리가 국비를 쓰고 우리 시비는 예, 줄이는 무슨 말씀인지 걸로. 예. 제가 이해는 해요. 네. 이제 우리가 1,600억 원을 발행할 때 할인 보전액이 150억이면 되는 겁니까?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국비가 23억이 내려와서 네. 174억 5천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남는 게 있겠네요. 한 23억 원요. 예, 국비 내려온 거는 이제 10% 할인 보전금에 예. 대해서 내려온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명절 때 지류 같은 경우 이제 200억에 대해서 하면은 우리가 5%니까 10억이 소요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거를 명절 때 조금 소요를 했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판매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는 판매 목표액은 1,600억으로 하고 예. 다만 이제 국비가 불투명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9월 달에 기재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은 이제 지역화폐에 대한 지방교부세 즉
지원액이 아예 편성이 되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에 따라서 사과됐습니다. 국비가 내려오지 않을 걸로 이제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액을 150억을 12로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획한 거고. 지금- 다만 12월에 있을 국회 예산심의 때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로 국비는 편성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걸 복원해야 된다. 즉 20년도, 21년도에 이제 국비로 63억 52억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지원했잖아요. 국비로. 예. 근데 지금 현 정부 들어서는 이 지역 앞에 관한 예산 지원은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12월에 예산과 심의 과정에서 이제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자체가 지역 앞에에 관한 국비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된다. 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 앞에 지역 거제 상품권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시장님 공약도 예. 그 상품권 확대 발행에 대해서 이번 그 국비가 작년부터 이제 축소되고 삭감되고 하는 부분에 있지만은 계속 그 확대한 그 1,600억 수준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하는 쪽으로 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듣던 뭐 과장님도 그러지만 우리 거제사랑 상품권이 여기에 소비를 차단하는 효과와 함께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지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는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 특히 할인 보존금을 통해서 시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목표액은 국비의 지원 폭과 관계없이 목표액은 계속 유지가 되어져야 된다는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고 다행히 우리 시장님도 또 이 목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을 다만 국비 지원에 관련해서는 많은 지자체가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네, 그와 함께 도내에서도 국비 지원에 관한 예산 편성에 관한 건의들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그다음 우리가 거제 사용 상품권과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제법 할인 보존금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판매 환전 수수료. 그 판매 환전 수수료가 21년도까지는 몇 프로였죠? 2%였는데 올해부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올해부터 그 판매 한전 각 0.77%씩 해가지고 1.48%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도 어떻든 우리 의회 어느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과도하게 비싸지 않느냐 도내 평균에 비해서 그러면은 이제 지방교부세가 여기 이제 자칫 국비 지원이 안 되어지거나 또 지방세수도 우리가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차원에서 큰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방세수라든지 지방재정이 교부세가 감소되고 지방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은 1.2%에서 1.48%로 네. 줄어들긴 했지만 조금 더 줄어들게 할 수 없는지 위탁 수수료안에서는 농협중앙회와 한 번 더 협의할 부분은 없습니까? 작년에 이제 다운을 시켰는데 예. 도내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이제 뭐 크게 차이가 지금 이제 없는데 타 시군하고 알겠습니다. 조금 뭐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대동소이합니다. 다른 지역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국비가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또 물론 복원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만 교부세가 없거나 지원이 없을 수 있고 또 세수가 감소되니까 아무튼 이
거제사랑 상품권에 대한 예산 지원은 축소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예. 노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12페이지입니다. 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예. 약 30억이 지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저희들에게 사전 설명을 좀 해주시고 예. 오셔서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대강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요 30억. 구체적인 계획을 예. 뭐 사전 설명이 안 됐으면 오늘이라도 위원들 책상에 하나씩 주세요. 네. 그래 알지 일일이 하나하나 물어서 이건 아니잖아요. 돈이 29억인데 30억 정도 되는데 그래 해주시고 그보다 더 앞서서 사전 설명을 좀 해주시고 예. 특히 뭐 고현시장, 오포시장 이런 경우는 관심이 많아요. 저희들도. 그래서 좀 그래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도 29억 약 30억이 어디에 쓰이는지 방금 과장 말씀하신 그건데 거기서도 저희들이 보면 그 재래시장 고현 재래시장 중에서도 가운데 그 상가 있는 사람들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왜 첫째 이유가 한 평이 안 된다. 너무 답답하대요. 그런데 바깥에는 너무 잘 돼 간다. 사실은 바깥은 다 우리 시설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사람들의 그 상인들도 소외된 걸 없애고 소문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은 그 30억에 대한 세부 내역을 미리 주세요. 아니면 지역구의 위원들을 또 설명을 해주든지 아니면 뭐 전체로 모여서 설명을 한번 해주든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 그 노시스 보수하는데 3억 원 자체 예산으로 우리 시비로 하고 지금 29억 6천만 원은 지금 공모를 신청해 놓은 상태라서 이게 뭐 확보가 확실히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예, 그래도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모를 한다는 거, 그죠? 예. 그럼 뭐 국도비가 다 있으니까 그런 좀 불편한 점이 있어도 이게 공모가 되면 우리 이렇게 쓸란다 이런 거 정도 설명해야 되겠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 마지막에 그 22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사업기간이 2024년도 마무리된다고 한 게 맞습니까? 이게는 우리 서류상은 2025년도인데 과장님 언제 안 마무리됩니까 이게 계획이? 아까 설명 24년도로 했어요. 내가 메모를 했는데. 맞습니다. 24년도 돼요. 24년도 지금 그 국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방학 기간을 이용해야 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제 이번 겨울 방학을 이용해서 하자 해가지고 내년 봄면 상반기 중에 끝이 납니다. 준공이 됩니다. 그건 2024년도 맞고. 4년도 국산초등 준공이 되고 나면은 바로 그 고현로 지중화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죠? 아니 6월부터 바로 착공을 하면 언제입니까? 하반기 착공하면은 연말까지도 그럼 가능합니다. 24년도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근데 25년까지 해놓은 거는 이제 또 이런 또 불가피한 또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상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한전하고 같이 하니까 상황은 생기는데 저희들도 또 시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언제 완공이 되노 이런 거 같은 거 있으니까 뭐 알았습니다. 그래도 뭐 설명하면 되겠고 사실은 한전이 지금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뭐 하던 거 국산초등학교는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저희들이 고현 지중화 사업으로 같이 하려고 하는데 도시재생하고 또 아마 현선하고 미팅이 자주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금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부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금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12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신금자님 말씀하시는 내용, 그 다음에 그 이미수 의원님께서 뭐 5분 발언한 내용 뭐냐 하면 우리 고현시장 기존 아케이드 있죠, 기존 아케이드.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누수가 있고 이래가지고 점포 쪽으로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점포에 비닐을 상품이 젖을까봐 비닐을
덮어놓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자 보수 기간이 예, 올해까지인데 그 기간에 도가 지금 안 했죠. 도관은 안 했습니다. 예, 빨리 예. 좀 정리를 예. 좀 하시고 한번 나가봤는데 정말 비닐을 덮어놓고 있더라고요. 비닐을. 그래 하셔야 되고 예. 뭐 추가적으로 하자보수를 다 받아보시고 안 되면 내년에 장마 오기 전에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 아케이드에서 흘러내린 물이 노면수로 막 흘러가는 거 제가 그 보내드린 거 보셨죠? 예. 그 부분도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 뭐 그리 좀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고현 종합 시장 그 이제 안에 뭐 순대리아 있고 여기는 원래 한기가 안 돼가지고 지붕 자체가 한기가 될 수 있도록 위에 그때 2억 들어가 공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한기 부분을 한 번 더 앞전에는 아예 환기가 안 돼가지고 여름에 열기로 인해 가지고 뭐 완전 히 찜통이었는데 딱 그 부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아마 한 번 그 부분 좀 보강을 하겠습니다. 예. 주민분들한테 한번 상인분들하고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거제사랑 상품권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번에 지침이 변경됐죠, 행안부에. 예, 그렇습니다. 2월에 변경됐습니다. 예. 그 지금 이제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게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지침이 변경됐는데 이렇게 어떻게 우리 거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도 좀 개정을 할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일종의 이게 행정 규칙에 지침에 이게 있어서 개정을 안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안 아마 해봤는데 이거는 예, 이게 그것도 한번 전국 보고 지자체 공이 예. 지역사랑 상품을 발행하는 데는 공이 적용될 내용인 것 같은데 예. 한번 행안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부분은 지침을 안 그래도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뭐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은 보면은 지침 자체도 좀 문제가 예, 있어요. 이제 맞습니다. 조례로 정하게 예. 해야 되는데 예, 조례에다 알겠습니다. 위임해 놨는데 지금 일종 행정 규칙으로 정한 예. 거잖아요. 이게 법 자체에 이게 착용 요건이 제한이면 법에 조금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법에 예.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자체가. 그거는 뭐 개정을 그건 하도록 아마 하겠습니다. 이 예. 관련 법도 좀 개정을 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한번 위에 행안부하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그래서 지침을 이거 좀 받았는데 그 지침 가지고 계세요 이거?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안 가져왔습니까?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종합 지침 2페이지 보면 이거는 뭐 예상기하고 좀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그 계장님도 그 지역사랑 2페이지 안 보세요. 2페이지 있습니까? 예. 2페이지 보면 지역사랑 상품권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잠정제인 건데 지역사랑 상품권 우수 지자체 재정 지원 특교세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교부세법을 한번 보면 이제 지방교부세법 구조 특별교부세 교부되어 있는데 보면 그 1항 3호에 보면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람 지역 역점 시책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교부세법 시행 규칙에 보면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별 산정 항목과 교부 기준은 이제 별표 8에 있는데 거기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 시책과 관련하여 지역 단위 주요 역점 시책에 대하여 사업계획,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유하여 소요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검토를 해가지고 특교를 좀 더 받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시가? 이게 지금 하고 있는지 예상기에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지금 조금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예.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12억을 받았습니다. 12억을 받았다. 예. 우리 이게 예. 특교로 받은 거네요. 그래가지고 예, 이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제면 문광역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청해가지고 10월 5일 날. 발표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날 겁니다. 날 겁니까? 이게 뭐 최대 10억인데 예. 시장 규모에 따라서 조금 그 예산액은 조금 뭐 줄여서 또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또 이게 그 주민 의지가 조금 약하다 보니 좀 안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지금 주민은
착실해서 우리가 업무를 했습니다. 뭐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의원들 연구단체 모임 소상공인 보호 연구회에 나온 내용, 그제면 시장과 관련된 내용 그 부분을 예. 좀 고민을 하세요. 그 투자 산업가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제면 5일장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하고 이게 연계를 해가지고 같이 가야지 그제면 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조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같은 경우에 지금 예. 뭐 거제사랑 상품권이야 옥포에 뭐 가맹점들이 많을 건데 온누리 상품권을 지금 사용할 수 없어서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그 골목형 시장 상점가로 이렇게 우리가 구획을 저희가 등록을 할 수 있으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우리가 되어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부분 한번 고민을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도훈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앞서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우리 뭐 김도 의원님 또 노재하 의원님 저희 다 이제 소상공인 연구회 뭐 다 같이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용역 이렇게 그 보고를 하면서 우리 김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통 시장의 어떤 특색이나 규모나 이런 그게 맞게 공모 신청해가지고 요 지금 그걸로 해서 이렇게 공모 신청 반영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 사업이 그죠. 예. 예. 그래서 혹시 뭐 옥수 시장이나 뭐 또 거제 시장, 뭐 고현 시장 외에 뭐 공모 신청 사업을 어디 시장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읍내 시장에 이제 문강형 육성 사업 네네.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현 시장에 디지털 전통 시장 육성 사업을 네네.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영 패키지도 같이 읍내 시장하고 고현 시장 네. 같이 업무를 했습니다. 그 두 군데만 그러면 공모 신청을 하셨네요. 전통 작년에 시장 이제 중에서. 옥포 국제시장도 문강형 공모 사업 특성화 육성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네. 그때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때도 그 평가단이 와가지고 보고 그 상인들의 그 어떤 의지라든지 그런 게 조금 미약해가지고 선정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거제 읍내 시장으로 돌려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난번에 우리 저 용역 보고회 때 보니까 뭐 옥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첫 걸음 뭐 이렇게 시장 이래 가지고 뭐 공모 신청 해볼 만하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셔서 혹시 그 네. 안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거기는 이제 읍내 시장 하고 나서 바로 또 예. 옥포 차후로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그렇습니다. 순차적으로. 예, 그 상인 회장님하고도 그 의논이 된 사항. 예. 예. 같이 이렇게는 못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우리 그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사업 소상공인 보면은 이제 그 올해 한 200개소의 사업량을 그 최대 이제 200만 원 이렇게 지원한다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예. 이 보니까 주로 그 식당에 가면 저희가 테이블하고 의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요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요즘 그 어떻습니까? 입식 테이블이 많이 그죠. 보일 겁니다. 가면은 예, 예. 그 옥에 간판도 하고 뭐 인테리어 간판도 하고 합니까? 다 예. 됩니다. 해당됩니다. 그 주로 예. 해당되는 게 아마 식당에서 가장 많이 좀 이렇게 예, 입식 테이블을 신청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게 중복 지원 뭐 이런 것도 됩니까? 이거는 한번 하고 나면 4년 예. 이내는 재신청이 안 되고요. 이게 이 사업이 몇 년째 하고 있죠? 지금 작년 재작 3년째 하고 있습니다. 3년째 예, 하고 예, 있습니까? 그러면 이 뭐 다 이 뭐 소상공인 뭐 하는 업체마다 이미 뭐 홍보는 다 잘 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가서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데 가봤을 때는 가장 좀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 화장실 같아요, 사실은.
특히 이렇게 뭐 조립식으로 돼 있는 건물 또 몇 개 이렇게 식당 이렇게 보면 그 뒤쪽에 돌아서 보통 보면 이제 뭐 화장실이 있고 이랬는데 뭐 특히 이제 뭐 위생면이나 어떤 그런 환경 면에서 뭐 그 신청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뭐 입식 대입을 하겠다 하지만 또 그런 쪽도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이나 네. 그 장애인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진출입로 뭐 개선하는 그 예. 그런 쪽도 우리가 장려를 하고 있는데 예, 예, 보통은 좀 그 장려를 이게 접해주가 아니다 보니까 예. 이게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예. 세를 들어가서 일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건물주가 아니다 보니 조금 그런 부분은 조금 시설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신청이 적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손님 입장으로 가봤을 예, 때는 맞습니다. 예. 뭐 그런 게 좀 가장 좀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예. 드렸고요. 그러면 도시가스가 이제 내년에 아주까지 들어오면 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장승포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중압 배관을 거기까지 네. 깔면 예. 그때부터 이제 공급 배관을 아수동 공급하는데 또 한 2, 3년 소요될 그렇죠. 때문에 예, 예. 그리 하고 나면은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우리 12 지원이 안 되면 경남에너지 입장에서는 그 아주에서 장승포까지 가는 구간이 상당한데 거기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예, 그다음 중압관을 또 끌고 가야 되거든요. 거기 또 자체 우리 예산이 조금 시위가 좀 거의 뭐 어떻게 뭐 좀 들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그 네. 경남에너지하고도 장기적으로 저 아니, 옥수 지금 농포까지 가는 걸로 3, 4년 안에는 뭐 거의 뭐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도 한 27년, 8년쯤 네. 돼야 그때 장성포 돼야 이제 지역도 그래서 공부하라 그때 했습니다. 예. 뭐 해볼까 생각은 한다는 거죠. 그때쯤이나 돼서 그죠. 그러니까 한 3, 4년 안에는 거의 일단 중앙관을 연장해 나갈 예, 겁니다. 그 예. 장기적인 계획은 농포까지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뭐 그 될 수 있으면 조금 그 시간을 조금 당겨서라도 좀 수고해 알겠습니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예산만 허락된다면 뭐. 예, 이상입니다. 예. 박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뭐 앞에서 뭐 질문 다 해버려 갖고 질문할 게 뭐 짝게 없는 것 같은데 궁금한 거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가스를 지금 사등면에도 지금 설치하고 있죠. 지금 우리 공급 기지에서 사곡 쪽에 지금 영진하고 아너스빌에 예.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도 통과하는 그 구간이 지금 아직 그렇죠. 예. 작업하기가 좀 예. 난해하니까. 예. 저도 이제 아파트 현장에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 참 LNG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두 아파트가 이제 저희 지역구 사등에는 인구가 가장 많거든요. 아침에도 저 다녀왔는데 다른 그 성포 쪽에도 이제 조금만 크진 대규모는 아니지만 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니까 앞으로 좀 도시가스 앞에서 의원들이 많이 질문하셨지만 좀 많이 보급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19페이지에 태양광하고 태양열 지열이라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신청을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면 태양광 설치하는 게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용복화업 같은 경우는 예. 사업자가 예. 실제 수요자를 물색을 해서 사업량을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업무가 들어온 거거든요. 이거는 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심사 중에 있는데.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도 신청을 해보니까 도로에서 500m 떨어져야 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규정이. 그렇습니다. 예, 주택가에서 300m 이상. 아, 그렇습니까? 예, 조례 지금 개발회의 기준에 지금 그런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니 친환경이니까 아무래도 그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태양광 신청하니까 조건에 안 맞아서 설치를 못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산자부에서 조금 그 조례를 좀 개정을 하라고 우리한테 예. 권유도 하고 하긴 하는데 그게 조금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그 자가 발전은 괜찮는데 그러니까 자기 집에 설치하는 거는 가능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산료로 하는 건 예, 안 됩니다. 좀뭐 예. 예를 들어서 생산료, 땅이 판매용.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설치 한번 해보려 하니까 예. 그것도 조건이 좀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하시는 분 있으면 좀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예, 예. 그다음 21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저희들 지역구 사당 오량호 신계에다가 이제 LPG 탱크를 제공해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거 용량은 뭐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를 합니까 이게? 용량 거기 지금 54세대인데 예. 거기에 뭐 우리가 그지 사업단에서 배관망 사업단에서 그 예. 용량 크기는 자기들이 알아서 설치를 할 겁니다. 그렇게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안전에도 연관되니까 예. 이게 이제 LNG나 LPG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게 되면 또 관리자도 있어야 되고 한데 그래서 제가 안전 것도 이런 건 어떻게 뭐 따로 하죠? 안전은 그게 이제 부지 지금 원래 이게 이 사업이 당초 그 효촌마을이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올해 사업으로 신청을 했다가 예. 포기를 했었거든요. 아, 예. 그 이제 저장 탱크 소형 탱크를 그 저장할 만한 그 공간이 부지가 안 나와가지고 예. 포기를 했었는데 신기마을은 다행히 그 공유 부지가 있어가지고 마을 부지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충분히 그 저 뭡니까 접근을 못하게끔 그 펜스도 치고 해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안전 안전은 그게 문제였게끔 잘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각 가정마다 LPG를 이제 떨어지면 또 그 전화를 해서 배달을 받고 이래야 되니까 이렇게 관리하면은 어른들이 아주 편리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예. 전년도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옥포국제시장하고 옥수시장, 야시장 개장할 거라고 업무 보고에 했는데 결국 두 군데 다 안 됐죠. 옥포국제시장은 이제 신청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뭐 안전성에 문제가 작년에 있고 업무 해가지고 보고할 때 그걸 모르고 보고를 하신 겁니다. 아니 그 저 야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그 개장 시간을 시장 그 파장 시간을 파시를 조금 그 늦추는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뭐 이 그 볼거리가 없고 해서 조금 뭐 그래도 업무 보고를 할 때는 보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연간 업무 보고 아닙니까? 예. 연간 업무 보고할 때 여러 가지가 고려가 돼야 되는 거고 예. 또 황초교 회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 집행부의 의지 문제를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거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전통시장 스마트 경영 지원 사업에 옥포 국제시장이 선정이 됐죠. 그리고 도비가 내려왔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 사업이 시비를 매칭 안 해주고 있고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건 사실 유무가 어찌 됩니까? 아 여기 그건 그 제가 확실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건 이게 뭐 담당자는 예. 매니저는 예. 뭐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도비가 총 3,300만 원 중에서 예. 도비가 한번 봅시다. 도비가 1,320만 원, 시군비가 1,980만 원인데 이게 도비가 배정이 됐다는 거죠. 배정이 됐으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됐다 하니까 뭐 제가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은 전통시장에 한번 갔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려서 내가 다시 한 말씀 드리는데 도비가 매칭이 됐다면 사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팀장님 한번 답변 이정만 팀장 드리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예, 지역경기팀장 이정만입니다. 그 도비가 확정돼 가지고 공모에 선정된 건 맞습니다. 맞고 도비가 내려온 거는 맞습니다. 지금 그게 왜 집행이 안 됐나 하면 지금 우리 문화관광형 사업 신청을 올해 하기 위해서 이제 도비를 신청해 가지고 마케팅비하고 이런 게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비하고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올해 신청을 못 하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할 때 집행하기 위해서 일부 사업비를 내년으로 미루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사업비를 밀렀다. 예, 예. 그게 그러면 그 2월 회장님이나 예. 그쪽에 그 매니저하고 예. 다 좀 이렇게 공유가 된 상황입니까? 그 올해 이제 그 어차피 그 신청이 안 된다고 그거는 회장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그 과장님한테도 연락이 왔고 이렇게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에 어차피 사업이 내년에 신청이 되려 그러면 내년에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일단 그 부분은 그러면 뭐 사업이 취소가 된 건 아니고 하겠다는 얘기죠. 예, 예. 수년 됐다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거제상 상품권 뭐 다른 건 다 질문하셨는데 지역에 우리 그 소상공인 분께서 호프집을 하고 계시는데 호프집은 거제상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던데 호프집은 일반 음식점인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 음식점까지는 가맹점 등록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일반 음식점 가능합니다. 예, 근데 근데 유업종이라든지 그 이런 쪽은 계속- 사행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안 되는데 그거는 한 현재 그 사업장을 한번 가봐야 저 알겠습니다. 예, 결제를 몇 번 시도했는데 예. 안 되더라고요. 그거 하고 그러고 우리 그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이 전년도는 한 4.9억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2024년도에는 21.9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공모인데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전년도에 없던 내용이라서. 전년도에 이제 그 융복합 지원 사업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안 돼,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안 된 게 이제 그 이전에 한 3년 정도를 우리가 계속 선정이 돼갖고 해왔던 사업이라서 그때 우리 시가 선정이 안 됐었고 올해는 이제 사업 규모는 조금 축소가 됐지만은 지금 선정이 확정 발표는 안 났지만 거의 확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19.6억이네요, 그죠?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예산이 좀 줄다 보니까 예, 조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그 총 사업비는 24억이고 국비 12 이제 보조금이 한 19억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럼 거의 확실하게 이제 예,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저는 또 기후 위기 연구에 소속이라서 예. 신재생 관련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 내 지역구도 근데 계속 물어보게 되는데 성안로에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예. 저 안석봉 의원이 예. 2022년도 2차 정례 시정 질문 때 질문을 했습니다. 예. 질문을 하니까 아주 흔쾌하게 박종우 시장이 선제적으로 성안로 지중화 사업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사업을 보니까 없어서 행사장에서 박종우 시장을 또 만났습니다. 우리가 우연하게 예, 예. 부딪혀가지고 만나서 그거 사업에서 빠져 있던데요. 이러니까 그거 필요한데 왜 빠졌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왜 빠졌습니까? 아, 성안로는 이제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할 거고 그 특화거리 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안로 지금 예, 성안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네. 재생구역 쪽으로 들어가는 그 한 400m 구간 정도 되는데 그게 한전하고 나가서 현장 여건을 보니까 전선을 지중화하고 또 지상기기를 설치할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가 너무 좁아가지고 그 한전에서 그 구간에는 할 수 없다고 했고 또 이게 그린 뉴딜 사업에는 그 국비에 대해서만 하는 거라서 그 우리 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게 돼가지고 또 국비는 지원이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가 제가 과장님 그러면 뭐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네. 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시정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흔히 이야기하는 내가 보니까 박종희 시장이 적극적으로 답은 한 것도 아니고 그 준비된 답변으로 나온 상황이라. 그래서 그러면 예. 그 답변을 할 수 있을 때는 부서에서 어드바이스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합니다든지. 그러면 시장만 실없는 사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되는 데에다가 된다라고 그것도 시정 질문을 통해 갖고 시장께서는 그 답변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성안로를 말씀하신 거지 안쪽 그 특화거리 쪽까지는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도 뭐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 의원님하고 시장님은 동상이몽이었네요.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다른 장소를
시장님이 생각하는 장소가 안석봉 의원이 생각하는 장소가 다른 동상 이몽을 꾸는네요.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뭐 시장님이 여러 가지 시정 질문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의원들한테 해주겠다 약속한 바가 많습니다. 확답을 한 것도 많고 그런 게 진행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게 또 집행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노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내가 잠깐 조금만 이제 가맹점 등록을 이렇게 이제 제한하는 뭐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합니다. 특히나 면지역의 경우에는 보통 주유소, 농협 하나로 마트, 또 거기에 이제 뭐 대형마트가 있으면 뭐 거기에 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뭐 도심 지역은 또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많은 몇 개 지자체에서 이 주민 불편 때문에 지침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개선을 제안하는 내용들을 중앙 정부에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서 김두 의원께서 행정 규칙으로 이제 조례라는 것들이 이제 지역 화폐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조례와의 문제. 물론 이제 이 현재 윤 정부 중앙 정부가 이렇게 지역 화폐를 에 대해서는 뭐 국민 세금으로 하느냐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취지에 축소하려는 부분들을 뭐 뜻은 알고는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의견 제시는 조심스럽기는 하나 이게 혹시라도 면지역의 경우에는 이 상품권 사용을 이제 제한받기 때문에 이게 효용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외면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나름대로 지역의 특수성, 타 지자체의 의견 제시 이런 내용들 또한 한번 살펴보시고요. 뭐 경남도 내에서 지자체의 의견으로 좀 뭔가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내용을 한번 과장님께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쪽 보면은 또 이게 권고 내용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는 페널티가 어떤 내용입니까? 페널티는 일단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요?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지침을 개정하면서 우리가 농업 수단 같은 그 정책 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하나마트를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뭐 조금 미약하긴 하지만은 계속 다른 지자체도 건의하고 있으니까 뭐 저희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 노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어쨌든 소상공인이나 서민에 밀접하게 우리 지역 경제과가 그 업무가 연관되어 있으니까 늘 뭐 잘 하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바로 거기는 조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지원과장 이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202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 기본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비는 264억 원으로 국비 100억, 도시비 각각 75억, 그리고 부지 제공비 14억 원입니다. 사업 위치는 장롱면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내 유후 부지 6,300해배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센터 구축 2개동, 장비 도입 22종, 생산 공정 혁신 기술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올 3월에 거제시 지방재정영향평가에서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11월에 거제시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해서 12월 추경에 1차 연도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후 계획으로 센터 구축은 내년에 착공해서 2026년에 준공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장비 도입이 완료되면은 본격적으로 기업 활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아주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비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2억 8천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0월에 개관을 목표로 해서 7월에 수탁 기간을 선정했고 8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을 하였습니다만은 수탁 계약이 늦어져서 개관을 내년 1월로 연기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6페이지 외국인 노동자 지원 확대입니다. 노동자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는 한글 교실을 운영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9월에 창원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방문해서 업무 협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9월 달에 그 옥준 국장님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 간담회를 2회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글 고시를 그러니까 양대 조선소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부족한 수요를 행정에서 조금 부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이동 노동자 간이 쉼터 조성하는 건입니다. 위치는 고현동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해서 6천만 원 정도이고요. 올 4월에 이태일 위원장님과 김선민 위원장님께서 이 관련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경남형 미래항공 모빌리티 항로 발굴과 실정 사업권입니다. 지금 경남도에서는 고성, 사천, 진주 지금 사업 이렇게 패키지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거제시가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기초지자체가 각각 1억 5천만 원씩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공역 및 항로 설계, 버티보트, 최적지 분석, 비행시험과 실정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2026년도에 UAM 지역 시범 사업자 선정할 것에 대비해서 여기 같이 참여하게 되었고요. 우리 시도 다각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생산기술혁신 DX센터 구축하는데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 사업비 안에 현물이 있습니다. 현물은 네네. 토지입니까? 네, 부지 우리가 그 근리소 내에 유부지가 있거든요. 예, 예. 그 부지를 제공하는 걸 공시지가로 환산하실 때의 금액입니다. 부지가 어느 정도 되죠? 6,300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 지난번에 뿌리산업 특화단이 지원 사업 추진했는데 올해 말까지 다 진행이 끝이 납니까? 이제 기술자 리모델링 하는 거 예, 말씀이죠. 예, 예. 지금
아직 착공은 안 됐고요. 그 리모델링 하는 건 금지된다 하더라고요. 네. 그 안에 그 당초에 있는 능포동 아파트 그 부지에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변경을 해서 그 산해 기숙사 쪽에 커뮤니티 공간이 기존 있는 걸 좀 리모델링 한다는 계획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할 겁니다. 올해 아닙니까? 네네네. 그 내용 나중에 좀 자료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3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범 노동자 문화체험 연수가 지난 대비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제주에서 베트남으로 가면서 조금 올란 겁니까? 이거는 이제 제주도 그동안에는 국외로 나가셨는데 코로나 때는 이제 국내 여행을 다녀오셨고요.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는 3천만 원씩 지원을 해서 1년에 두 번씩 다녀오셨거든요. 1, 2회 나누어서. 근데 이제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그리고 노동 현장이 지금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좀 더 지원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 상향 조정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 모범 노동자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그 상공회의소에서 이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요. 주로 이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추천 안 받겠습니까? 공문 네. 보내가지고. 네. 여기는 뭐 해마다 동일한 사람이 가지는 않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선정 기준이 있는 거죠. 네네. 예. 자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상공회의소 자체. 네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노동자 지원 확대도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도비를 한글 교실을 운영하겠다고 도비를 신청했는데요. 그 추진 현황에 보시면 장원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양대 조선소에서 지금 언어 통합 프로그램, 법무부의 언어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원하는 게 너무 적어서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한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이것도 조금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어저께 확대한다라고 연락이 왔고요.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가 이 사업을 할 경우에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냐 하니까 그것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장님이랑 그때 노동자 간담회 했을 때도 제일 첫 번째가 언어 소통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신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좀 뭐 항로 발굴, 미래 항공 모빌리티 관련해서 UAM이 들어와 있습니다. 얼반 에어 네, 모빌리티 이렇게 되겠죠. 예, 예. 도시 항공 교통 관련해서 어제 충청권에서 초강력 UAM 업무 협약 이렇게 해서 초강력으로 네. 전국 최초로 초강력권 UAM 상용화 추진 위한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용화 관련해서는 얘기가 없습니까? 이것도 상용화에 대비한 거고 우리 또 이제 이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면은 경남도하고 다 협약을 해서 이렇게 추진할 겁니다. 기존 고성, 사천, 진주는 협약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의 통영도 아마 추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5개 지자체가 되니까 다시 협약을 체결해야 할 그런 과정이 남았습니다. 어제 네. 이제 업무 협약에 보니까 그 KUAM에서 드림팀으로 해서 티맵, SKT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지자체도 있는 거고요. 하나 시스템, 한국항공공사, 청주항공장 뭐 네. 이 등 해서 민간하고도 다 전체적으로 해서 같이 가는 방향을 이제 설정이 됐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보다 이걸 보니까 조금 늦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셨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시제기도 이제 지금 실정하는 단계 조금 있다가 실정을 할 거거든요. 하는 단계이고 이게 지금 3년간의 이제 항로를 설계를 하는데 물론 설계할 때 이게 용역이거든요. 용역비가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관계 회사 이런 데가 다 들어와서 같이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늦었다고는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는 보니까 이제 서울 여의도에서 세종정부청사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큰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그렇다면 우리는 또 부산도 좀 연계를 시켜가지고 좀 네, 그런 생각도 이번에 이제 만약에 용역의 이 사업에 우리가 의견을 준다 하면 이제 가덕신공항도 연결해야 되지 않는 했는데 그렇죠. 가덕신공항은 아직까지 설계가 완벽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떼어야 될지는 그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 사업이 구체화될 때 가서 연결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그걸 제외한 항로를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로라고 하면 지금 가덕신공항의 네. 위치는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허브포트가 어디에 생길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항로가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교통 수요 관련돼서
두 번째는 이제 응급 환자 수술 관련돼서 이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관광 관련해서까지 연계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는 이제 서울은 교통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는 교통하고는 사실 좀 거리가 멀어서 교통보다는 관광지 쪽으로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4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선주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제 뭐 지난 예전 이제 간담회 때도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주사 소그룹 모임은 어떤 식으로 소그룹을 만들 예정이고 현재 뭐 좀 소그룹이 있습니까? 별도? 안 그래도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는 이렇게 선주사들도 국가별로 이렇게 모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초에 이걸 계획을 잡을 때 양사의 선주사 관련되는 그런 그 관계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있었다 해서 했는데 이 코로나 시절 지나면서 해체되어 버려가지고 사실 이 그룹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작게 해서 3천만 원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물론 행사 운영비긴 하지만 어떤 소그룹 행사에 요청이 있을 때는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올해는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들은 외국인 생활 가이드북 관련해서 이게 이제 그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제 그 다음 해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나라가 왔을 때 나라가 조금 변경될 수도 있고 업데이트할 내용도 있을 거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뭐 국가별로 몇 불을 할 건지 뭐 이런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이 금액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이제 올해는 2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1,000불을 제작해서 나눠줬는데 이게 왜 이제 나오지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네. 그런데 이건 기본적으로 영어를 했고요. 이제 내년에는 여기다가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가지고 좀 언어를 더 추가할까 합니다. 이 돈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 민원지식과에서 베트남어까지 해서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좀 통합해서 만들어 볼까라고 할까 제작을 할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일단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좀 합리적인 안으로 해서 만들까 언어를 추가하는 방향 일단은 첫째 아니고요. 이 통합하는 것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1,500만 원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제 하면? 추가하는 거 이거 한 번 만들어서 업그레이드 시킬 내용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그 민원 지식과에도 2년마다 한 번씩 만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27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게 뭐 정현원 현황돼 있는데 7급이 왜 3명이 부족합니까? 너무 예리하시네.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보고 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마 시 전체적으로 인력 구조가 조금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좀 반영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급이 어찌 보면은 제일 밑에 위에 이렇게 네. 제일 중추적인 데인데 네. 요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8급도 지금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 8급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8급이 못한다는 감사합니다. 게 아니고 네. 왜냐면 이게 뭐든지 중심이 잘 잡혀야 되거든요. 아래 위로. 그다음에 이게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또 우리 다른 의원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몇 개. 자, 33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산업 간 협력 사업. 이게 거제대학하고 거제공고, 경남고등학교 늘 하던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과장님 도움으로 간담회가 이사장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11월 뭐 며칠 날 정해진 것 같아요. 그거는 예. 평생교육과에서 뭐 하여튼 어쨌든 네네네. 예. 그 뭐 과장님이 했다 했어 하면 됩니다. 이때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거제대학교 외국인 학생 그러니까 라이스 시범 사업이라 그러죠. 이게 선정이 된 거 아십니까? 시범사 외국인 시험 그러니까 거제대학에 네. 이제 라이스 시범 사업이라고 이제 국빈과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게 네네.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네네. 거제대학이 이게 선정이 최종되었답니다. 네네. 그게 축하할 일이고 제 생각은. 네. 그다음에 거제대는 부산 국제 AF 뭐 이 페스티벌 있는데 뭐 수상도 많이 하고 지금 이 거제대가 난리가 났네요. 그다음에 거제대 최종인이라는 그 학생도 거제 드론 챌린지 뭐 우승도 하고 좀 거제대가 뭔가 지금 조금 이제 움직이려고 하나 봅니다.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거제대하고 잘 이제 앞으로 이게 뭐 필요하면 더 줘야 되고
그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이제 실적들이 나오고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좋은 일이다. 예, 그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6페이지. 그 맨 밑에 향후 계획에 보면 아까 말씀대로 이 한글 교실 운영을 어느 단체에서 한다고 해? 우리가 직영으로 한다고 해? 이거는 어떤 게 효율적인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한다면 또 인력이 또 소요가 될 거고요. 또 교육기관에 또 전문 교육기관이 있다면 또 교육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강사 수급이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거제대학에 아마 있을 거예요. 거제대학에는 있습니다. 네, 네, 거제대학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요거를 잘 한번 거제대학이 네. 또 옥포에도 자기 사무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거 잘 활용해 가지고 하시면 좋겠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에서 하는 게 맞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네. 제가 대학에 한 23년 있어 봤다 아닙니까? 네.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이렇게 오면 그 네. 코스가 있습니다. 예, 랭귀지 코스가 있습니다. 오케이, 39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건 아까 우리 김영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UAM 이제 앞으로 AAM까지 이렇게 할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이거 100년 디자인 팀에서 이거 한번 다뤘어요. 이거 다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드론이 UAM이나 AAM이 용도가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그지? 아까 말씀대로 이머전시 때도 필요할 것이고 관광에도 필요할 것이고 전 세계 상위 1% 지금 사우디고 뭐고 지금 이제 우리 1호 영업사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난리 아닙니까? 지금 이제 뭐 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착륙이 가능한. 그렇죠. 예, 이착륙이 있어야 돼요. 이제 뭐 하청이나 장목이나 이런 쪽에 20분 거리니까 제일 가깝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전문가가 장목 그쪽을 지정을 해 주시더라고. 요 정도면은, 왜 물이 있어야 되고, 일단. 라이센스를 택하려 하면. 잘 한번 좀 이렇게 해 주시고. 자, 어쨌든 이제 마지막 41페이지입니다. 우리 직원 드론은 많이 하면 좋습니다. 예, 지금은 드론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올 거니까. 41페이지. 자, 외국인 선주사 지원 사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한화, 삼성이, 이 엄청나게 지금 하루가 멀다가 수주가 지금 뻥뻥뻥 터지죠. 지금 연일 지금 데이히트입니다. 우리 제가. 그리고 한화가 그로 인해서 흑자 전환이 됐어요. 이거 축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축하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외국인 선주사 소그룹 모임 이거 예산 좀 더 위로 붙여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3억 투자하고 3조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우리 앞서가는 우리 과장님 항상 우리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이 행사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에 한번 팁을 드렸잖아요. 선주사 국가의 합창단들을 오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럼 선주사 가족들이 그걸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 합창단이 왔네? 우리나라 합창단이 왔네? 이 시너지라는 거는 우리가 LA 가가지고 한국 합창단이 공연하는 거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눈물 찔찔찔 흘리고 감동. 선주사들 물론 돈이 많겠죠.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어떤 수준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3억이 아니라 저는 30억 정도 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터자 줄 때, 물 들어왔을 때 우리가 노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주사들을 잘 기쁘게 예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빵빵빵 터자 줄 수 있게끔 이게 저는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마다 의견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한번 하시면 할 수 있잖아요. 다양한 어떤 힙합이 됐든 가곡이 됐든 또 하이 퀄리티 케이팝 많지 않습니까? 콜라보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네 나라의 합창단들 내지는 그네 나라의 아티스트들을 한번 좀 해가지고 이런 음악회 같은 거를 기획하는 것도 그러면 눈물 흘립니다. 우리 아리랑 미국 가가지고 아리랑 나오면 그냥 눈물 흘리듯이 그런 이벤트를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가이드북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외국인 학교 내가 한번 누구한테 질문을 했는데 우리 팀장님 한 분한테도 이게 경남 이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경남 외국인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제 사람이 경상남도 창원인지 마산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외국인 학교를 다닌다는 그 홍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외국인 학교가 있으니까 이 아들이 못 가게 우리는 막아야 되고 우리 외국인 학교로 들어오게끔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교육 특구 관련해가지고 5분 발언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영어마을이다, 외국인 학교다, 거제대학이다. 이게 3일치가 돼가지고,
이 고급 인력들 학생들이 안 빠지게 이 등록금이 엄청 비싸답니다. 이 사람들이 효자 종목이에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 외국인 학교 그 총교장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거제대학교 총장님이나 영어마을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 가지고 예, 우리가 무조건 하고 그 저 고급 인력들 유치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냥 흘리지 마시고 예.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느냐 선주사들한테. 알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 어제 우리 미국 가서 아이들하고 듣는 거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눈물 딱 흘리면은 막 3초짜리, 5초짜리 바로바로 터질 수 있으니까 하기 나름 아닙니까, 그죠?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신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9페이지에 이렇게 자꾸 같이 이중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 뭐 우리 외국에 가면 그 아주 교통이 불편한 데는 거리와 거리 사이에 케이블카를 해서 이동 수단으로 쓰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우리 가덕신 공항에 그런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는 걸 제가 신문에서 봤거든요. 네네. 아마 있을 거예요. 앞으로 계획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왜 그게 중요한고 하면 그 외국인들이 왔을 때 비행기 타고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거제로 온다던가 우리 경남에 네 군데 한다고 했으니까 과장님 선대적으로 우리가 거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네. 사실은 우리는 좀 소외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플러스 거제가 됐으니까 참 좋은 생각이에요. 이거는 크게 뭐 할 줄가 없어도 되고 그 이 착륙할 공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 부지도 많이 필요 안 하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우리 경남의 네 군데 중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면 그 교통 수단이 그 하잖아요. 그 바쁜 사람들은 비싸든 싸든 하여튼 교통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하니까. 네. 그는 우리도 그런 뭐 다른 저희들도 사실은 뭐 계획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 확실히 좀 빨리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36쪽의 외국인 노동자 지원 확대. 얼마 전 외국인 노동자 화합의 날을 우리 조선 지원가가 주관해서 하셨죠. 네. 저도 한 계속해서 외국인 노동자 한 마당 행사에는 빠지지 않고 참여했는데 뭐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 수가 올해 크게 늘어난 것도 있지만 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또 우리 지역사회 뿌리를 내리는데 나름대로 좀 자부심도 갖게끔 할 만큼 행사가 나름대로 잘 되어졌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프로그램도 뭐 준비한다고 하셨었고요. 네. 결정적으로는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이고요. 그 전에는 보면 어떻든 민간 단체에서 위탁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졌는데 내용과 프로그램이 뭐 부족하거나 질이 떨어진다 이런 내용 결코 아니고요. 다만 그 협력사에 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날만큼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내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네. 시가치경을 형태로 하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했고 또 좀 수고스럽겠지만 직영하는 방식으로 한마당 행사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외국인 선주사 이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네. 뭐 조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당초는 이제 2억 4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네. 또 이와 같은 이제 다섯 개 사업이죠. 내년에도 예산은 약간 한 1억 3,400억을 축소해서 이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2억 400억으로 해서 이 5개 행사를 하고자 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은 되어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네, 그
가족 초청 문화 공연은 11월 21일 날에 저희들 진행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그룹 모임 행사는 우리가 조금 기획을 해야 되는데 기획할 시간이 사실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 내년에는 좀 알차게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선교사와 함께하는 역사여행은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일요일 날 했습니다. 예, 했고요. 가이드북은 제작을 해가지고 외국인 학교도 드리고 양사회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명명식 가면 사패 제공 요런 게 사실은 이제 기업에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쉽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요청하게 되면은 또 기업에서는 사실은 좀 그렇게 시장님도 참석하셔야 되고 이렇게 어르시면 좋은데 그게 좀 잘 안 되네. 알겠습니다. 네네. 여기 이제 외국인 생활 가이드북은 이제 제작을 해서 네. 외국인 선주사 가족들 위주로 나눠줬겠네요. 아닙니다. 거기는 가이드북은 회사 쪽으로 어. 회사 선주사든 비서가 다 있다 해서 그쪽으로 배포를 하고 또 외국인 학교도 에스턴에도 저희들이 좀 배부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주로 이걸 대상이 누가 되는 거죠? 가이드북을 선주사들이 이제 선주사들, 네, 선주사들 그 뭐 가족분들. 가족들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같이 가면 다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1,500만 원 요거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제 영어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추가 언어를 좀 해서 하려고 한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외국인 생활 가이드북이 네. 선주사분들 외에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도 네. 또 활용하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해도 맞습니다. 무리가 없네요. 예, 예, 맞습니다. 뭐 그렇게 예, 예. 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만 이제 사실상 이 내용은 우리가 당초에는 이제 업무 보고 때 이렇게 이제 이 사업의 목적을 외국인 선교 행정적 지원으로 다시 찾고 싶은 뭐 그제 이제 행정적 지원을 해서 조선업 수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 사실은 이 행정적 지원 내용은 뭐 외국인 생활 가이드북 정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취지와 목적이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외국인 선주에게 거제시대 우호적 이미지를 형성하여 조선업 수주 활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한다. 뭐 이런 형태로 내용 취지와 목적이 약간 바뀌었네요. 뭐 언어의 선택인 거였고요. 목적은 똑같고요. 자, 저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시가 네. 외국인 수주 활동에 행정적, 절차적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지에 대한 형성한다. 이 부분은 또 이 사업의 내용들이 대부분은 우리 그 양대 조선소가 자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 이제 원칙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제시가 양대 조선소가 이제 충분히 할 수 있거나 또 해야 되는 내용들 우리 시가 지원하고 도와준다. 저는 이제 외국인 선주사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도 있겠지만 양대 조선사에게도 우리가 시가 이렇게 외국인 선주사 또 수주활동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양대 조선사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양대 조선소에 이제 지금까지 경영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또 그런 지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없다시피 했고 또 경영 상황 자체가 어려움에 있었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우리 시가 이렇게 수주 활동이라는 양대 조선소에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그와 더불어 우리 양대 조선소가 이제 경영량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자리 궤도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 또 양대 조선소는 우리 거제의 향토 기업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들을 주문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재환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 가지만 좀 추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41페이지 아까 외국인 생활 가이드북 관련해서 제가 그 에스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좀 왔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학교 측에서 그 제시의 축제나 이벤트, 뉴스, 지역 관광지 소개 등 이런 이제 홍보 자료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만드는 가이드북 제작 관련해서도 시 홈페이지에 좀 다운로드해서 좀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좀 올려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려놨는데 찾기 올려놨습니까? 어렵더라고요. 예, 네. 예. 그거 한번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시면 생산기술혁신센터 구축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이런 생산하는 이 기술하는 연구소가 지금 따로 없습니까? 중소조선연구원에서 하는 거는 우리 없고, 시, 네, 우리 시. 없고, 예. 지금 다른 건 있다 그죠? 중소형 조선소하고 일반 우리 양대 조선소하고 차이는 뭐 기술력 차이가 뭐 따로 기술이 정해져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타이틀은 중소형이지만은 대기업에 있는 그 중소협력업체라든지 대기업에도 기술을 조금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혹시나 기술 이야기하길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보시면 외국인 노동자들 지금 양대 조선소에 한 얼마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인원이? 지금 양대 조선소에는 5천, 6천 가까이 됩니다. 6천 명. 예, 예.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적응을 못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적응을 못하고 가시는 분, 적응이 안 되고 되고 다시 뭐 본국으로 돌아간다든가 뭐 이런 거는. 그런 거 현황 우리가 파악이 안 되고요. 예, 그런 거는 파악이 불가합니다. 예. 아니 지원을 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적응이 적응이 잘 되면 좋은데 또 안 네. 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안 그래도 내국인도 그런 것처럼 맞습니다. 네, 예.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그걸 이제 혹시나 네. 이분들이 적응을 못하고 가시는 분도 있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 뭐 적응을 잘해가지고 우리 양대 조선소에 뭐 힘이 된다면 저도 뭐 아주 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하나만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동 노동자 간이 쉼터 조성 관련해 가지고 네. 지금 고현동에 한 개소에 6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죠.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예.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네네. 임대를 주고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장소가 적당 있다면 예. 뭐 가금을 있잖아요, 컨테이너 이런 걸 해서 예. 만들어서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그런 그 모델들이 구체적인- 있거든요. 네. 구체적인 아직 계획은 없고 그냥 사업비만 이렇게 책정해 놨다. 해놓고 이제 우리가 사전에 좀 조사를 했긴 했거든요. 예. 저기 그러니까 배달하시는 분들이 가장 접근성이 좋고 그렇죠.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예, 예. 장소가 어딘가 해가지고 네, 갔다 네. 왔는데 그 임대를 하려면은 임대가 딱 끝나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실은 이렇게 잡아놨는데 네. 그런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는데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장소만 있다면 임대를 하든 아니면은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설치비만 이렇지만 사실상 운영비와 임금은 또 별도 월세가 그 발생한다면 그것도 하는 예산은 따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6천만 원이 좀 부족하다면 주경에 좀 편성해서라도 제대로 된 이동쉼터를 만들고 싶은 게 사실 우리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네. 그럼 또 그 인원이 또 필요하네요. 금방 인건비 그렇죠. 또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데는 무인 경비로 하긴 하지만 예, 예, 예. 그게 청소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간 파트별로 이래 가지고 인원이 들어와서 운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마산 같은 예. 경우도 그렇게 하고요. 그런 데가 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조금 전에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가이드북 관련해 가지고 네. 이 뭐 어쨌든가 그 한 권에 한 2만 원 정도 이렇게 채웠더라고요. 그 혹시 저희 한번 샘플로 하나 볼 수가 있을까요? 다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예, 못 드렸네요. 주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개만 간단하게. 일단 그 조례를 발의한 발의자로서 발 빠르게 대처해줘서 고맙습니다. 그 노동자들한테 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뭐 하고
우리 외국인 정책 국장님, 우리가 이제 그 외국인도 크게 따지고 보면 세금 내고 4대 보험 다 내죠. 요즘 뭐 건강보험 이야기만 나오면 외국인들이 마치 뭔가 훔쳐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내가 보기에 외국인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혜택 보는 보험료보다 훨씬 많다 하더라고요. 납부하는 금액이. 근데 이제 프레임이 그리 짜지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결국 이제 외국인 어떤 관리라는 말을 뭐 어쨌든 씁시다. 외국인 관리를 이제 우리 내국인 일단 한국에 들어온 이상 내국인이라 보고 어찌 보면 외국인 지원이다 이러면 전부 다 조선지원과에다 몰아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크게 또 따지고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부서에서 행정 서비스를 외국인들한테 필요한 행정 서비스는 각 부서가 분담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네들도 한국에 있는 동안은 다 세금을 내니까요. 4대 보험도 내고. 그래서 그에 합당한 또 뭐 행정 서비스가 있으면 받아야 될 필요도 있는데 어찌 보면 조선지원과에서 그 모든 걸 딱 통합 컨트롤 하기에는 특히나 내가 여기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하면 이제 우리 선주님들은 알아서 그 딱 코디네이터들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병원 픽업하는 것까지 다 알아서 해주는데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어떤 전 부서적으로 업무 분장이라든지 행정 서비스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주십시오.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 고려해 보라 해서 끄덕거렸습니다. 뭐 위원장님께서 외국인 관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관리라는 표현은 웬만하면 안 씁니다. 이분들의 관리할 대상은 아니고 지원하고 우리 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뭐 선주사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우리 시에 가치 있는 분들이고 그분들도 뭐 피땀 흘려 벌은 돈 자기들 다 들여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섣불리 그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우려하는 그런 일이 섣불리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통합하는 게 또 무조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관리란 말은 취소하고 지원이라 하겠습니다.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제 시민이라 생각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다른 김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이거는 그 업무 보고 내용 없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컨벤션 관련 지금 업무는 지금 관광가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뭐 회의 분야, 국제회의 분야는 이제 문체부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 육성에 관한 법률, 뭐 관광진흥법 이런 게 근거 법률이 되고. 전시 산업 분야, 뭐 산업과 관련된 전시, 우리 뭐 조선 산업과 관련된 그런 거, 그건 산자부에서 전시 산업 발전법이 그 근거 법령인데 우리가 이제 컨벤션 뭐 센터가 만들어지고 좀 앞전에 며칠 전에 한 용역 그 결과도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데 위치가 앞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좀 다른 쪽에 지금 그 컨벤션 센터를 입지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국제 2도시가 되고 국제 2복합지구가 되려 그러면 장목관광단지 일원으로 갖고 400만 제곱미터 내의 국제복합지구를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제회의도시로 우리가 또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 그러면 이제 뭐 관광 분야 같은 경우 관광가에서 뭐 국제회의 이런 부분을 뭐 할 거고 그다음에 조선산업과 관련된 전시산업 이런 부분은 조선 지원과에서 좀 이거를 좀 해가지고 우리가 국제회의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하나나 삼성 쪽에 요구해가지고 우리 지금 공간이 없기는 하지만 뭐 하나콘도가 됐든 그다음에 소노카미 됐든 어디 한 번씩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그런 업무와 관련돼서는 지금 거의 관광가로 가 있는데 전시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뭐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도 한번 양대 조선소하고 잘 좀 협의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도훈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회의 복합지구 같은 경우에도 자기 기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족하려면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경험이나 그런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조선산업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여러 분야에 협력을 해서 우리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대규모 그런 마이스
어떤 회의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했습니다. 김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과장님도 뭐 답변 있으면 해주세요. 적극적인 자세 좋습니다.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공무원 근로자 건강센터와 직업 트라우마 센터가 유치가 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거든요. 고현 농업중앙의 맞은편 5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11월 9일 날에 개소식을 할 거고요. 그 경쟁을 뚫고 우리가 공모하게 된 거는 결정적인 거는 시에서 3억 9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역구에 가시면 홍보 많이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뭐 내 지역구에 와서 더 좋네. 예, 예.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